지효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한국사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이태원에 있는 서울중앙성회에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다소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슬람교는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확산된 중요한 종교입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이전과 조금 색다른 문화권으로 떠나볼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 말레이시아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셀라맛 파기! 선생님이 드디어 열정의 도시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일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치상으로 본다면 동남아시아의 정중앙에 있는데요. 그중 쿠알라룸푸르는 현재 세계적인 마철로들이 진입하고 잘 계획된 10개 소독지, 편리한 대중교통 등이 구비한 초현대적인 감각이 깃든 대도시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서울 못지않은 매력적인 도시라 할 수 있겠죠? 동남아시아에 대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연, 전통문화, 열대우림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는 다릅니다. 불과 60여 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와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번화한 도시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민소득 2위를 달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력을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화교 문화권을 비롯해 아랍계 이슬람 문화권, 인도의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 문화권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발전 과정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복합사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인 국가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중국계가 인구 6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최근에는 말레이계 비중이 높아져서 43% 정도의 말레이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계도 10%나 됩니다. 그 밖에 유럽인, 한국인, 아랍인들도 있지요. 이렇게 이들은 저마다 거주구역도 달리하고 종교, 언어, 직업, 생활 수준 등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성공업 종사자는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학업관리, 경찰, 군인 등은 말레이인, 택시 등 교통운수 종사자들은 인도계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구성원 만큼 문화적으로도 다채로워질 수 있었죠. 배려와 관용, 그리고 이해와 공존은 쿠알라룸푸르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는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말라카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어로 본토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가 있는데요. 말라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체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티아고 요새인데요. 포르투갈이 건립한 요새입니다. 원래 이슬람 문명권이었던 말라카를 점령한 최초의 서양 국가들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을 잇는 중개무역의 통로로서 오래전부터 이슬람교가 전래돼 술탄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동방항로 개척으로 말라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포르투갈은 중국의 명나라까지 세력을 확대하려 했는데요. 이때 명나라에서 포르투갈의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였으니 이렇게 개항한 도시가 마카오입니다. 또한 이때 신무기로서 조총이 일본에 유입되어 임진전쟁의 계기가 되는데요. 말라카 해협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통로가 된 셈입니다. 이곳은 스타더이스입니다. 스타더이스라는 말 자체가 네덜란드어로 시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네덜란드 건축물인 스타더이스에서 알 수 있듯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말라카를 점령한 것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말라카 정복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영국에 이어 세계 최강의 함대를 보유한 네덜란드가 이를 발판으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는데요. 지금의 자카르타에 해당하는 바타비아를 차지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기에 이릅니다. 동남아시아와 타이완, 일본 등지의 곳곳에 남아있는 네덜란드의 유산은 다름 아닌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의 말라카 진출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더치 광장과 빅토리아 광장입니다. 네덜란드인이 개방한 마을에서 비롯되어 높은 이 광장과 함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온 곳에는 말라카의 랜드마크인데요. 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왔을까요?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정복한 나라는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807년 영국은 말라카 요새를 무너뜨려 네덜란드가 독점한 동남아시아 무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이 띄워준 새 식민 도시가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에서 분리 독립하게 되는데요. 같은 말레이인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분리된 싱가포르를 생각해 본다면 말라카는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복잡했던 역사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슬람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코란, 율신, 메카, 아니면 테러, 혐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이슬람교는 생각해보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상적인 종교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교가 원래부터 우리나라와 이질적인 종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울산왕, 고려시대 병란도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다녀간 대표적인 무역항이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에서도 위구르 계열의 이슬람 상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점차 거리를 둔 것은 조선의 세종대왕 시기부터로 성령을 강조한 조선의 사상과 달라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힌두교의 성지인 동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가 이슬람교인데 왜 인도 계열의 힌두교 도시가 정착되었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슬람교의 관용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신앙운동이 거세지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IS와도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폭력의 빌미가 되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비이슬람교도에게도 이러한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화됐던 이슬람교의 전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적인 말레이시아 사회를 통해 이슬람교가 잘못됐고 혐오스러운 종교라는 인식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갖는 단편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선생님은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으로 가십니다. 쿠알라룸푸르와 말라카를 둘러보면서 선생님은 다양한 종교와 역사를 그대로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화합하고 공존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다문화, 다민족 여러 변화하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분위기가 화합과 공존을 지나는 유익한 경험을 가져갔습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효쌤의 수업이나 탐방, 여러분들에 대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삼바이 말라기